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3단 엔진 브레이크 3단 조합으로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얘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칸입니다. 오늘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리타더 브레이크 사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채널에 영상을 몇 개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단부터 6단까지 구성되어 있는 기아를 순서적으로 단수를 낮추면서 제동력을 만들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6단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가 많이 낮아서 지금 5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5단으로 제가 변속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RPM이 상승하면서 5단으로 지금 변속이 됐거든요. 이렇게 6단에서 5단으로 변속한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진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브레이크나 리타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겠지만, 보통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제동력을 이용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리타더 브레이크나 제이크 뭐 이런 식의 보조 브레이크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그 시절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무조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6단으로 주행 중에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되는 타이밍에 5단으로 변속을 해서 제동력을 만들고, 5단으로 주행 중에 4단으로 또 변속을 해서 제동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단수가 낮아질수록 제동력이 거의 브레이크 수준으로 강해집니다. 보통 제가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기 앞에 내리막길이 나올 텐데요, 보통 2단으로 리타더를 겁니다. 2단으로 지금 리타더를 걸고 악셀을 떼면 차량의 제동이 약하게 걸리지만 이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제동력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지금 6단에서 5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그럼 제동력이 좀 더 생기죠. 속도를 조금 더 내고요. 완전히 정차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니까 그냥 2단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려갑니다. 지금 저 앞에 제가 서야 되는데요, 클러치를 밟고 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브레이크 살짝 밟고 3단, 지금 2단과 3단, 리타더 2단과 엔진 브레이크 3단 조합으로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물론 3단이나 리타더를 3단이나 4단으로 그냥 변속을 하면 더 쉽게 정차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영상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량에 타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리타더만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그 변속 충격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해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 정차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를 같이 사용하면서 차량을 컨트롤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리타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 보통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곡선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커브길 같은 경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너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그 줄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그냥 빠져나가라고 처음에 저희가 그 운전을 배우잖아요. 근데 보통 운전자들이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 진입을 해서 코너 빠져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나가는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자기 한번 미끄러져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텐데,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빗길에서 많이 잘 미끄러집니다. 빗길에서 조금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느끼면서 저도 운전을 하거든요. 특별히 과속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버스는 잘 미끄러집니다. 커브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진입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나 리타더를 잘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운행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 앞에 코너길인데요. 6단으로 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5단으로 변속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 5단이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6단으로 진입을 하고요. 이제 속도를 조금 이제 줄이면서 들어가야겠다 판단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리타더를 2단을 겁니다. 그럼 이게 속도가 줄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악셀을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2단 리타더가 걸린 상태에서 5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5단과 2단 리타더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단으로 변속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습니다. 4단으로 변속을 하고요.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리타더는 다시 원위치. 자, 5단, 6단. 이런 식으로 코너길 빠져나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6단인데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를 5단으로 변경해서 만약에 차량을 제어하겠다 하면, 자, 5단으로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단 같은 경우에는 6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RPM이 크게 치솟지 않고 제동력도 좀 약한 편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4단으로 변속을 하면 4단부터는 제동력이 조금 강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을 완전히 세워야 되는 상황,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4단부터 3단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2단을 걸고요. 악셀을 뗍니다. 리타도 2단이 걸리고요. 여기에서 클러치 밟고 4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클러치를 천천히 뗍니다. 그냥 바로 리타더를 3단으로
걸어주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6단으로 달리다가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도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클러치 밟고 5단을 사용합니다. 그냥 5단으로 변속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로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6단에서 4단으로 바로 변속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크게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브레이크와 4단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참 도로에서 지 혼자 운전하네요.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동력이 배가 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돌발 상황보다는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운전하는 기사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승차감의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엔진 브레이크와 리타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